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6번째 노트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와 관련돼서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C++에 추가된 기본 인자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C++에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중 정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다양한 인자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C에서는 값 전달 방식, 주소 전달 방식 두 가지 종류의 인자 전달 방식만 있었는데, 이제 C++에서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식, 참조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전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급적인 좀 내용인데요. C++에 추가된 람다 함수와 범용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는 함수입니다. 객체 지향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C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되었고 이 함수가 최소 실행 단위입니다. 하지만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객체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에서는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 객체에 대해서 이 객체들이 제공하는 행위들을, 그것도 함수인데 그 행위들, 메소드라고 하는 이 함수들을 실행해서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한 기능들이 동작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OOP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에서도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지 않는다는 점은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어떤 입력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입력들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리의 결과로서 어떤 값을 반환해 줄 수가 있는 것이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복잡성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함수만 사용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된 다양한 요소들을 나누고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함수화해서 프로그램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함수로 정의해서 필요할 때 호출하게 되면 똑같은 코드를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특정 작업의 추상화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함수를 사용하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작업을 추상화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함수 인터페이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몸체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노트에서 주석을 설명드릴 때 요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입부문에서 어떤 학생이 졸업 조건을 충족했는지
다양한 비교식을 가지고 그 if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를 읽었을 때 그 if문이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if문 앞에다가 주석으로 이 if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석을 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 비교식들을 함수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즉, 비교하는 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를 해서 우리는 그 학생이 특정 졸업 조건을 만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그 함수에서 그 조건을 만족했는지를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함수에서 참을 주게 되면 이 학생은 졸업 조건을 충족한 것이고, 이 함수에서 거짓을 주면 졸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 조건을 검사하기 위한 조건이 바뀌더라도 이 함수를 사용하는 데서는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만 수정하면 돼요? 이 함수의 몸체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몸체를 수정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모든 곳에서 그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재사용은 동일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하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서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한 요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한 함수를 만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라이브러리. 그렇죠? 그래서 sqrt 이런 것도 쓰고 printf도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함수로 만들게 되면 그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만들 필요 없이 라이브러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든지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C에서는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거죠. 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과 정의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함수 선언은 함수 형태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어 함수 호출에 대한 문법 검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문법 검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이다. 그리고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함수를 정의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정의가 사용하는 위치 앞에 나와 있거나 함수 정의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그 호출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함수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함수 선언이 없으면 컴파일러는 해당 호출이 제대로 된 호출인지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를 할 수 없으면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함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좀 더 코드로 보여주면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몸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선언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뭐만 있어요? 컴파일러가 요 함수 호출이 올바른지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요 호출이 유효한 것인지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그게 뭐냐? 이 함수는 반환값이 뭔지, 인자를 몇 개 받고 어떤 것을 받는지, 어떤 타입의 값들을 받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함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은 함수 정의에서 몸체만 제외하고 그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면 함수 선언이 됩니다. 이때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한 가지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얘는 요 호출이 올바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는 함수 매개변수 목록을 나열할 때는 다른 모든 타입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그 반환 타입과 이름이 필요하죠. 변수를 정의할 때는 그 변수의 타입과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타입과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함수 선언에서는 요 호출이 올바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요 이름은 요 안에서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수 선언에서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함수 선언도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문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서화 효과는 발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의미 있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함수의 정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화에 있어서 이 함수에 있는 매개변수 이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 선언에서는 요 X 이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선언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인자 이름은 무관하다. 없어도 된다. 함수 선언에서는 인자 이름은 없어도 돼요. 인자 이름은 없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정의는 일치해야 되는데 뭐가 일치해야 돼요? 반환 타입과 매개변수 목록의 개수와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 함수 이름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여기는 Y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void 쓰고 여기는 int 쓰면은 이거는 개수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void f int y 이렇게 변수를 그 함수 선언해 놓고 정의에서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f int x 이렇게 해도 선언과 정의는 일치한 것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 전달 방식에서는 const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거와 요거는 동일한 함수 선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요것과 요거는 함수 몸체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얘와 얘의 차이. 함수 몸체에서. 자,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값 전달이기 때문에 하나가 int든 또 하나는 constant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함수를 구현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얘와 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값 전달 방식에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 내에서 n 이퀄 1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n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const가 되면 여기서는 만약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에러예요.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함수 몸체를 만들 때에는 차이가 나지만 함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누굴 위한 용도냐면 컴파일러를 위한 용도예요. 컴파일러를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동일한 함수 선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얘는 달라요. 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값 전달 방식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주소 전달 방식으로 매개 변수가 있을 때에는 const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난다. 얘도 실질 보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쓰면은 내가 전달된 어떤 값이 그 안에서 바뀔 수 있고 바뀌면은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전달하면 내가 어떤 값을 전달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확실히 있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과 요 설명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차이가 있고 얘는 차이가 없어요. 컴파일러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차이가 있고 둘 다 이 안에서 몸체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측면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얘는 C나 C++ 다 에러예요. 다 에러인데 얘와 얘는 C에서는 얘와 얘는 C++는 에러인데 C에서는 에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빈 형태로 쓰면 C에서는 얘는 함수 매개 변수 목록을 생략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와 생략한 경우를 같은 결로 취급한다는 거죠. C에서는. 되게 나쁜 건데 C++는 이게 강건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C에서는 얘와 얘를 똑같은 걸로 취급 안 했어요. 근데 C++는 얘와 얘를 똑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불일치한 거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그죠? 이제 요거는 C와 차이점. C에서는 에러가 아니다. 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C++에서는 요건 에러다. C++에서는 얘와 얘는 같은 거다. 그래서 얘를 거의 안 씁니다. C++에서는 얘를 거의 안 쓴다. 왜? 그냥 얘도 똑같은 거니까. 근데 C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인자를 하나도 없는, 하나도 안 받는 함수다라는 것이 됩니다. 함수 선언
또는 정의와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C++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인자 이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고요. 이 생략을 해도 문법 오류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오류가 아님.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허용하게 했냐? 이거는 향후 확장을 위해 이번 버전에서는 요 세 번째 매개 변수,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번에는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많이 쓰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팁인데, 이건 프로그램 관련 팁인데, 요 두 가지는 팁이에요. 팁. 함수 선언을 항상 하면 함수 정의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램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함수 선언은 어디다 해요? 헤더 파일에 합니다. 이렇게 함수 선언 헤더 파일에 하는 이유는 같은 함수를 여러 파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C++에 있는 또 추가된 요소인데요. 매개 변수 목록에 기본 인자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자 값은 어디다 표시하냐면 기본적으로 함수 선언에만 표시합니다. 함수 선언이 없고 정의만 있으면 정의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 있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선언에도 있고 정의에도 있으면 에러입니다. 에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 인자 값은 어디다 표시해요? 함수 선언에 표시합니다. 기본 인자는 어떤 요소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 요 함수는 인자를 하나 받는 함수예요. 그런데 그 인자의 기본값을 1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면 인자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게 되면 이 x의 값은 1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x에 전달되는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 인자라 합니다. 기본 인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주로 전달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늘 표시하지 않고 생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에서는 그 값이 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값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본 인자는 매개 변수 목록 중에 맨 뒤쪽에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왜?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컴파일러 입장에선 여기서처럼 XY 인자가 두 개예요. 그런데 하나만 썼어요. 그러면 X가 기본값을 가져야 되는지 Y가 기본값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본 인자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에러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 경우에 void f int equal 1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선언하고 f2를 호출하게 되면 x값은 2가 되고 y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자는 매개 변수 목록 중 맨 뒤쪽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 int 1, int 1, int 1 이렇게 3개 다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안 하고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1, int 1
두 개를 할 수 있고 int equal 1 마지막 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을 여러 개 지정할 경우 중괄값들만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 세 번째 거가 에러가 난 이유는 기본 인자를 안 썼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안 되겠죠. 기본 인자를 안 주면 인자가 하나면 그 함수를 호출하려면 꼭 하나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세 개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인자. 이 기본 인자는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함수만 정의해서 다양하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종류. 함수는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마지막 문장이 실행돼서 더 이상 실행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종료되겠고요. 아니면 return문을 만나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종료돼야 돼요? return문을 통해서만 종료돼야 됩니다. 그 return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환되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환하는 값이 없는 void 함수들은 void 함수는 마지막 문장이 실행돼서 함수가 종료될 수도 있고 return문을 만나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때 return문은 반환한 값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냐? 예외가 발생되거나 수로문이 실행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예외가 발생되는 것은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수로문의 실행은 내가 어떤 문제를 프로그래머가 예측을 했고요. 그 예측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일부러 예외를 수로문을 통해서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로문이 발생되게 되면 그 위치에서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요거는 또 새로운 요소가 되겠죠. 요 수로문의 실행은 나중에 예외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 타입과 이런 return문 반환 타입 있는 함수에서는 반환 타입과 일치하지 않는 타입의 값을 반환할 경우에는 자동 타입 반환이 시도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표현식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시도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을 반환하는데 정수를 반환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자동 타입 반환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링을 반환하는데 정수가 반환되고 있어요. 이를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std 스트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만약 내가 이런 걸 원하면 이런 식으로 정수를 강제적으로 스트링으로 변환시킵니다. 이땐 강제 타입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가 이 정수 값을 요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std string 해서 1 하는 것처럼 강제 타입 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함수 호출. 그리고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컴파일 과정에서 경고만 준다. 문법 오류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 n을 지역 변수 n의 주소를 반환하거나 지역 변수 n의 참조를 반환하는 것은 다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이지만 문법 오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아직 참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했으니까 이제 요걸 좀 설명드리면, 요 n은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간은 이 함수가 종료되면 반납되기 때문에 얘의 주소는 이 함수가 반납되는 순간, 종료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서 이 주소를 반납하게 되고 이 주소를 내가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주소를 접근하게 되고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변수들에 대해서는 참조로도 또는 주소로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위치에 더 이상 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로도 참조로도 반환할 수가 없다. 함수 호출 과정에 대한 설명. 아마 C를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함수 호출 과정에서 스택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어떤 자료 구조냐면, 여기에 있는 동전 쌓기처럼 맨 위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를 하기는 어렵죠.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이걸 안 흐트러져 있고. 그래서 요 위에다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낼 때도 기술자는 요 중간에서 싹 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맨 위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FIFO 구조라 그래요.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을 처음 빼낸다. 빼낼 때는 걔를 빼낸다. 위에다 추가하고 위에서 빼내는 구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빼내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왜 함수 호출 과정에서 스택을 얘기하냐면은, 함수 호출 과정에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스택 자료 구조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스택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이 그 위에 쌓이고, 그 위에 또 여기서 메인 함수 호출되면 F 함수가 호출되고, F 함수이 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함수 호출되면 그 위에 이렇게 위 방향으로 쌓이게 돼요. 그리고 G가 종료되면 없어지고 F가 쓰이고, 또 F가 다 끝나면 메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스택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라 그럽니다. 자, 요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메인이 항상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이 실행되면 그 프로그램에 할당된 그 메모리 공간 중에 스택 메모리라는 곳에 메인이 만들어집니다. 메인을 위한 공간. 메인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지는 컴파일러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들, 또 매개 변수가 있으면 그 매개 변수 위한 공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메인에는 n이라는 지역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메인에는 n이라는 n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을 n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뭐가 되냐면 F 함수가 호출돼요. F 함수가 호출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그 스택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 위에 F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F에는 매개 변수 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에 또 n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n하고 이 n은 다른 거예요. 이 지역 변수 이름도 n이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 이름도 n이지만 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이 요 n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값 전달 방식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요 10 값이 요로 복사가 됩니다. 10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10이 여기 복사가 되겠고 여기서 n 곱하기 n이라는 그 값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값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어딘가에 계산이 될 것이고요. 반납이 되면 이게 여기가 100이 돼 있는데 100은 여기 원래는 여기 있고 여기에 되는 건 아니에요. 20을 썼네. 100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공간도 이 메모리에 만들어지긴 해요. 그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면서 어디다 저장돼요? 이 n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실행하는 과정, 공간이 확보가 된다.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인자가 복사된다. 요 매개 변수의 값들이 복사된다. 코드가 실행이 된다. 함수가 종료되면 반환 값이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함수가 종료되고 확보된 공간이 반납이 됩니다. 5번째, 반납이 이루어집니다.